사진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사진 속에 보면 20대 후반의 어떤 청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9월 1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강추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입문을 하셔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10년이란 세월은 진짜 많이 세계적인 정세와 또 한국의 상황도 많이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2012년만 해도 이제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있었고 시진핑, 푸틴, 아베가 정점에 오른 해였다. 그리고 세계는 이후로 빠르게 변했고 탈세계화, 그리고 패권전쟁, 냉전시대, 블록화, 핵무기 등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양극화가 심하고 그리고 팬데믹, 고물가,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중산층 붕괴와 서민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져 있다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은 극단적으로 진영 대립에 또 포퓰리즘은 모든 나라가 감염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당시 10년 전에는 정치 시작하실 때는 국내에는 그냥 국내 구조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생존 자체가 강대국 사이에서 위협을 받는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죠. 이제는 세계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전쟁의 영향과 코로나가 동시에 겪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문제, 금리가 올라가서 많은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함께 겪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빠른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셨고요. 안철수 의원님이 그런 정치적인 경험을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정치를 시작한 다음 2015년에 민주당에서부터 나오셨고 2020년대에 총선연대 하셨고 2022년에는 국민의당을 통합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모든 결단의 산물은 정치 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더 국익에 닿는가가 정치적 결단의 기준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가지 과제가 있다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당 국민의힘이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개혁을 하겠다. 10년의 경험으로 지켜봤을 때 모든 선거는 중도에 지지받은 정당이 승리한다는 것. 그렇죠? 지난 대선도 중도가 팽팽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당 사이에서 중도의 결정으로 인해서 단일화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보수와 중도가 서로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중도 보수 연합으로 선거가 승리가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강한 중도 보수 지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님. 바로 중도와 보수를 모두 통합해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리더로 충분하죠.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가장 적합한 분이 안철수 의원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 정부는 아무것도 못한 채 민주당의 정권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끔찍하죠? 왜 끔찍한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총전선은 수도권이다라고 하셨어요. 지난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고
이 참패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당대회에서도 지도부 전원을 수도권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사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수도권 승리를 이끌 경험이 많은 야전 사령관이 필요하다. 바로 안철수 의원님이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대한민국 개혁해야. 자, 대한민국은 개혁을 해야 하는데 총선 이후에 2년 안에 바로 개혁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총선이 지나고 2년 안에 골든타임 안에 개혁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골라서 했고, 그래서 아주 골치이고요. 윤 정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개혁의 시간을 총선 승리 후에 개혁으로 골든타임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총선 승리 후의 국정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공공성 회복. 두 번째, 지속성의 혁신. 세 번째, 국민 통합.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년간의 극단적인 진영 싸움은 공적 책임은 약해지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 했습니다. 당파적으로 이익과 사익 추구에 부끄러움이 없다 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오히려 약해지고 공공성도 훼손되었다. 당파적인 이익과 사익 추구에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두 당이 참 더욱더 당권 세력을 위해서 대놓고 국민들은 뒷전인 채 오히려 정치적인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사익 말고 공익 좀 추구하시면 안 될까 하는데, 공익은 바로 나라의 이익과 국민들의 이익이겠죠? 이제 정치 싸움은 좀 그만하고 빨리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또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 유일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했고요. 연금, 노동, 교육 개혁도 미룰 수가 없다. 자, 연금이 곧 있으면 고갈되고 그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면 또 부었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처참한 일이겠죠? 또 노동과 교육 개혁도 미룰 수가 없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상식이 바로 서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왜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또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 과학이,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급하고 그리고 생존이 더 급하다, 과학 따위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4차 산업, 이제는 4차 산업 시대로서 과학, 기술 강국이 되어야지만 또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겨야지만 또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고요. 소득이 발생해야지만 또 그분들이 발생한 소득을 또 지출해야 되고, 지출을 해야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강국, 이제는 4차 산업시대는 과학이 바로 밥벌이가 되는 그런 시대다 하시면서 부민 강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사익을 위해 당을 사유한 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낡은 이념, 캐캐묵은 옛날 고리짝 이념, 사익을 추구하는, 대놓고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뭐 낡은 이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종류별로. 참 여러 가지 저희가 평소에 많이 듣는 그런 또 이분화시키고 갈라치기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것이 낡은 이념이죠. 그죠? 이제는 실용적으로 뭔가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국민을 갈라놓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도록 만들어 놓고 분열시키고 또 이것들이 결국 알고 보면 사익을 위한 거라고 하셨어요. 또 당을 사유한 민주당이다 했는데 당을 사유해버렸다. 국민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 것으로. 또 민주당은 그런 DNA를 어떤 DNA가 없냐 하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DNA가 전혀 없다. 누가? 민주당.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나라를 맡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은 바로 안철수 의원이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셨고 인수위원장으로서 바로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장 절박한 사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실패할 자유조차 없고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개혁적 중도 보수로 변화시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 든든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 온몸을 던지는 것이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비장함과 그리고 또 용기와 또 도전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든든함과 동시에 지금 흔들리는 많은 또 정치인들과 잘잘못을 해서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 또 법원까지 개입해서 복잡한 일들이 엮여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참 심지가 굳고 그리고 오직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또 나아가서 이것이 국민에게 이익을 갖다 주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간다고 확신을 하고 온몸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풀코스 완주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도 증명에 반대하실 분이 있나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은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것을 해보신 분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라톤은 어려운 것이죠. 자, 이것에 반대하시는 분은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마라톤 풀코스 완주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음, 멈추지 않음,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3차례인가 마라톤을 풀코스를 완주하셨죠.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치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이제는 안철수가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 정말 너무도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 중에서 저희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또 이만큼 경험이 있고 또 신념에 차 있는 분이 있나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저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은 모아야지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시면서 또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살피고 나라 발전에 또 작은 보탬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후속편으로 또 뒤에 질의응답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또 행복하시고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